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느끼는 요즘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신변화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개인 시간을 많이 못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짬을 내서 일정한 시간은 유튜브 촬영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실전 투자자 독서라는 포맷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진도가 많이 늦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저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또 여러분한테도 도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좀 천천히 착실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9월 13일인데요. 간만에 장이 좋아서 주가가 좀 올랐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도 벌써 발표한 지 좀 됐고 미국 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차별화가 많이 되는데요. 뭐 애플은 옛날 고가에 근접해 있고 그래서 아무튼 실적 잘 나온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홀딩 할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제 원픽 종목들, 제가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국 실적이 주가를 좌우한다는 것이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믿음이고요. 그 기업 가치와 시총, 주가 계획이 큰 종목을 샀다면 결국에는 수익이 나는 게임이 주식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세스 클라마는 안전맞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거기 나온 내용대로 세상을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주식판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혼자 아니고요. 세스 클라만이라든지 피터 린치, 워런 버핏, 찰리 먼거 함께 하고 있는 거니까요. 믿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가치 투자자들, 기업 가치와 주가의 괴리를 먹는 게임을 하는 가치 투자자들은 항상 소수란 말을 하거든요. 대가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 유튜브도 제가 최근에 지인하고 이 얘기를 나눴지만 아마 크게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확장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가치 투자자니까 가치 투자에 걸맞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일반적으로 논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할 거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만의 공간을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아무튼 우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종목들을 주로 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이 얘기 또 이제 추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빛 종목으로 삼은 종목이 몇 종목 있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아프리카 TV였고요. 제가 말한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올라간 이후에 다시 떨어졌는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다시 매수를 10% 많았으면 더 매수했고요. 결국 이 종목은 솔직히 엄청 싸다 개념보다는 워낙 특급 종목이니까 살만한 가치가 충분한 거고요. 1년에 이제 BPS가 30% 이상 증가한 종목 중에서 매출 하락 없는,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매출 하락이 없는 거의 유일무이한 종목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죠. 그런데 이제 작년 연말 24만 9천 원까지 과도하게 올랐고요. 그때는 이제 PBR이 12까지 왔으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요. 그때 이제 퍼가 거의 40 가까웠으니까요. 그냥
매도 쳐야 되는 가격대였고요. 퍼 40이라는 것은 그냥 매도 치는 가격이에요. 퍼 40이라는 것은 수익률이 이제 2.5%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대였고요. 지금 이제 많이 착해져서 퍼가 한 12에 가까워졌고요. 이 종목이 지금 보통 지금 BPS가 21,000원인데 지금 75,000원이니까 PBR이 3이 넘죠. 그래서 이제 유일한 단점은 PBR이 높은 거예요. 퍼도 뭐 낮은 건 아닌데 원래 제가 이제 퍼 10, 특급 종목도 퍼 10 이하에서 매수하는 것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뭐 오늘은 6% 올라갔죠. 그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이게 비싼 상황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든지 변동폭이 주가 변동폭이 꽤 클 거예요. 물론 이제 기업 가치는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는 거고 몇 년 전부터 쭉 올라가 있었고 기업 가치라는 그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뭐 매출이 증가하든지 수익이 더 증가하든지 아니면 수익이 쌓이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기업 가치라고 평가하고 주가 이제 과도하게 올라간 상황에서 또 이제 과도하게 떨어진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 들어간 거고 최근에 이제 제가 매수한 이후에 한 10% 이상 떨어질 때 매수를 들어갔고요. 제가 이제 그런 언급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특급 종목들은 외인들도 일정한 비중으로 항상 갖고 있게 돼요. 제가 이제 그리고 먼저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한 것 중에 상당 부분 전 이제 일테면 95%는 제 이야기라고 말 안 하는데요. 이제 대가들 마인드로 움직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5%는 제 경험이고 95%는 대가들의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고 싶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제 개인 경험은 아직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PBR은 높은데 퍼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제가 원하는 퍼는 10까지 떨어지는 퍼고 이렇게 위대한 기업은 퍼 10 아래는 잘 안 와요. 몇 년에 한 번 오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 회사 퍼 보시면 2018년도에 퍼가 10이 있었어요. 10이 잠깐 있었고 최저 퍼가 12 정도 작년에 9가 잠깐 있었네요. 그래서 이 퍼 밴드, PBR 밴드 이런 게 때로는 유용하거든요. 단 전제 조건이 회사가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망가졌으면 이 PBR 퍼가 높은 PBR 퍼가 유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계속 수익성이 상승한 종목의 한정에서는 PBR과 퍼 밴드가 유용합니다. 제가 최근 이제 10년치 이제 데이터가 넘는데 보면 대부분 유용한 게 보이고요. 물론 뭐 IT 반도체는 열애고요. 왜냐면 매출을 등락폭이 너무 크니까. 근데 이제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특급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좋다는 전제 하에 외인의 이 주가를 좌우하는 외인의 움직임이 유의미한 경우가 적지 않아요. 보시면 제가 언급했지만 이 종목을 재작년부터 올린 사람은 외인이었고요. 5만원부터 24만원까지 올린 사람은 외인이고요. 24만원부터 최근 7만원까지 떨어뜨린 사람도 외인이에요. 물론 이 외인의 움직임을 보면 안 되겠고 움직임만 보면 안 되겠고 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알면 되게 유리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지침이랄까 행동은 과거에 많이 떠는 종목을 보고 그 밑점을 치고 왜 올라가는가 이 기업 가치가 주가 올라가는 게 연동되는 거 아는 게 되게 유의미하고요. 또 이제 되게 높은 가격에서 떨어질 때 이 기업 가치 변동과 왜 떨어진가 그를 알아보는 작업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러는 건데요.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단지 제가 해보니까 유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특급 종목 같은 경우 외인의 움직임이 유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움직임만 보면 안 되고 외인이 보는 회사 상황도 같이 보면서
참조하면 되게 유의미하고요. 최근에 이제 외인이 어차피 이 종목은 외인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인이 과거에도 그랬고요. 주가를 떨어뜨린 세력도 외인이었고요. 최근에 외인이 팔지 않습니다. 언급드렸지만 29%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최근에 거의 2% 정도 매수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한 2달 사이에 2% 정도 매수한 상황이고요. 뭐 9월 8일로 100억 이상 매수했죠. 이렇게 매수 많이 하는 건 처음인데 최근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약간 순매도지만 오늘 기관이 들어와서 연금이 한 30억 매수해서 주가 올리는 거고요. 어차피 이 종목은 뭐 가격이 비싸지 않는다는 전자에 PBR은 비싸죠. 펀은 엄청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급드렸지만 첫 매수 들어가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한다. 이게 떨어질 거 감안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떨어지지 않는다 다 매수했겠죠. 그렇지만 저도 이제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항상 매수하면 떨어져요. 떨어지는 걸 당연시하면 좋아요. 그냥 그런 마음 편하잖아요. 아니면 급하면 한 번 매수하잖아요. 그래서 산 다음에 무조건 떨어진다 감안하고 일정한 돈을 놔두는 거죠. 뭐 10% 떨어지면 더 매수하고 거기서 또 추가로 더 떨어지면 더 매수하고 이런 작전이 되게 좋은 작전이고 모든 가치 투자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앞으로 더 지켜볼 여지가 있고요. 7, 8만 원대, 뭐 8만 원 전후도 괜찮고 7만 뭐 7만 원 전후도 괜찮고 뭐 5만 원 떨어지면 더 좋겠죠. 더 싸지니까 회사는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 연말까지 내년까지 지켜볼 가치가 있고요. 목표는 뭐 이제 뭐 그런 목표를 세우면 안 되겠지만 기대치가 있잖아요. 기대치는 뭐 한 50%에서 100% 이상을 먹고 싶고요. 1년 뭐 내년 연말까지 홀딩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 50%뭐 100%라든지 어느 시점에 여러분한테 다시 언급해 드릴 거예요. 아, 이런 수익률 났다. 다행이다. 물론 이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은 장이 워낙 장은 안 좋지만 매입가격은 되게 좋은 상황이거든요. 매입하기 좋은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고 어차피 지금은 웬만한 종목을 사면 뭐 1년 뒤에 많이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많으니까요.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언급하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두 번째 종목은 NC소프트거든요. NC소프트는 제가 잠깐만요. NC소프트도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게임줄 누가 가진다 그러면 뭐 NC소프트를 기본적으로 갖고 지금 외인이 42% 종목이에요. 이게 작년에 같은 경우 뭐 외인이 52%까지 갖고 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외인 종목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회사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오시면 최근 실적 보면 1분기 2분기 매출 50% 증가 16% 증가 영업이익도 지금 2천억대 1천억대에서 작년보다 꺾이지 않았어요. 이게 주가만 꺾은 거예요.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진데 주가가 지금 회복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도 PBR로 따지면 지금 이 정도 되고요. BPS가 16만 원이니까 2점 몇 되겠죠. PBR로 따지면. 그러니까 펀은 예상 순이익이 이 종목이 지금 정확한 건 아니죠. 예상 순이익이 한 5천억 정도 나온다는 전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총이 8천억이니까 펀은 한 15가 넘겠네요. 15, 16 되겠네요. 근데 이제 PBR로 따지면 싼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전에 원래 이제 30만 원을 원하는 가격이었고 근데 거기까지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매수 들어간 거고 최근에 많이 하락해서 추가 매수해서 지금 이제 플러스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추가 매수 못 하게고 이 종목도 외인 종목이라서 외인도 이상한 외인, 정상적인 외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40% 50% 갖고 있는 종목 이상한 외인이 있지 않아요, 결코. 그래서 이제 상식선을 생각하면 어떤 자기보다 이제 다른 나라에 주식 투자할 때 정말 탑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탑 종목은 일정한 퍼센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으면 뭐 더 사다가
너무 올라가면 팔고 수익을 취하고 일정 퍼센트 항상 홀딩 갖고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그런 종목 중에 속하는 종목이고요. 지금 42%고,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작년 좀 안 좋았죠. 매출도 뭐 정체 중이었고, 영업이익이 한 50%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외인이 이제 수익 실현한 거고요. 그래서 외인은 매도로 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PBR 2점대 초반인데,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외인이 매도가 아니에요. 보시면 41%에서 지금 42%좀 1% 정도 매수 들어갔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외인이 매수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인이 이 외인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실제 안 좋은데 주가 비싸. 그럼 수익 실을 하는 거죠. 주가를 올린 사람이 자기니까.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과도하죠, 과도해. 이 종목 그 PBR 밴드를 보시면 2.0 아래는 없어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이전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 몇 년씩만 봐도 5년씩만 봐도 PBR 2.0 아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고 그 있잖아요. 실적 좋은 종목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제 BPS가 증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가만히 있으면 BPS가 증가하기 때문에 PBR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38만 원 있다. 그럼 1년 뒤에 38만 원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자본 총계 증가하니까 PBR은 자본 총계 시총 상관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총계 증가하니까 시총 가만히 있다. 그럼 PBR 계속 떨어져요. 근데 38만 원 계속 있어요. 그럼 몇 년 뒤에 보면 PBR 1점대로 1.5, 막 1.3 이럴 거예요. 막 돈을 벌면 그게 이제 잘 버는 기업을 홀딩하는 가장 큰 이유고요. 자본 총계가 커지면서 시중에 가만히 있으면 PBR이 떨어진다는 거죠. 되게 단순한 이야기인데 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뭐 천천히 알게 되시면 좋겠죠. 아무튼 최근에 NC소프트도 외인이 매도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뭐 떨어졌다 올라오락 내리락 하는데 좋은 가격은 30만 원이죠, 원래. 30만 원이 제일 좋은 가격이에요. 1점대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한 5년 신작가인데 근데 30만 원까지 안 떨릴 것 같아서 제가 매수가 들어간 거고 떨어지니까 좀 더 매수했는데 지금 다시 올라와서 지금 아무튼 플러스로 다시 돌아섰고요. 근데 외인은 계속 매수 중이라서 외인을 믿고 외인이 올리겠죠. 이제 자기들이 어차피 수익을 취하려면 자기들이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TV와 거의 비슷한 상황의 종목이라고 제가 언급해 드렸고요. 또 아무튼 이 종목도 그냥 홀딩 하고요. 뭐 크게 욕심내지 말고 가치라는 게 엄청나게 먹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기업 가치와 주가 갭이 커지면 그거 사가지고 일정한 퍼센트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엄청나게 싼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1점대 막 떨어져야 엄청나게 싼 거지. 그지만 이제 PBR 변도로 보면 엄청 싼 편에 속하고 이번 기회가 좀 몇 년 만에 온 매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50% 100% 먹고 뭐 그러면 만족하죠. 1년 홀딩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기업 가치는 증가 중이고요. 뭐 최근 실적이 나쁘지 않고요. PBR 18 정도 나온다는데 정확히 모르죠. 정확히 모르겠고 뭐 PBR은 한 16 정도 되겠죠. 15, 16 정확하게 모르죠. 또 3, 4분기 실적을 봐야 되니까요. 아무튼 외인은 매수 안 하니까요. 홀딩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 맞고 안 맞고 그런 게임은 아니고요. 이런 특급 종목은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로 NC부터 일정한 퍼센트를 포트 일정한 비중으로 담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기업 가치가 워낙 빠른 종목이니까. 물론 이제 NC소프트는 최근에 좀 안 좋았다 지금 다시 좋아지는 경향이고, 아프리카 TV 왜냐면 이런 종목을 싸게 사야지 보시면 수익률이 아무튼 제가 설명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수익성 좋은 종목은 정말 폭락장 아니면 매수를 못 하거든요. 그때가 매수기예요. 평상시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매수하는 거고. 아무튼 계속 홀딩할 예정이고요. 나중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피스 종목 세 번째는 이제 LG생활건강인데요. 뭐 지금 거의 다 비슷한 상황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이제 매출 영업이 지금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TV하고 NC소프트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실적이 좀 꺾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도 외인 종목이거든요. 보시면 작년에 외인이 46%까지 보유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37%인데요. 얼마 전에 36%에 떨어졌다가 최근에 지금 외인이 파는 상황은 아니에요. 보시면 꼭지점에 178만에서 외인이 거의 47%였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35%뭐 6%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외인이 안 팔잖아요. 개인이야 볼 건 없고 개인이야 뭐 어차피 이제 주도 주가를 올리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PBR 변동이 되게 중요한 거죠. PBR 변동 의미 있고요. 이 종목은 이제 PBR 변동 보통 3점대 후반에서 그냥 7, 8까지 왔다 갔다 했던 종목인데 지금 2점대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굉장히 싸진 상황인데 이제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진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은 좀 다른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 종목도 제가 되게 오랫동안 봤던 종목이에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좀 오랫동안 봤던 종목이죠. 이거 보면 이제 월차트 보시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이제 실제 꺾이니까 실제 꺾인 상황에서 주가가 비싼 상황에서 무조건 작살나거든요. 거의 맞다고 보면 돼요. 당연한 거예요. 실제 좋을 때는 고평가 받아도 타당해요. 그렇지만 실제 꺾여버리면 고평가 받았던 것을 그걸 갖고 홀딩한 사람도 사람이니까 수익 실현하고 싶죠. 당연히 실제 꺾인 종목은. 그게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작살났는데 지금 이제 거의 이게 40만 50만 원, 60만 원, 60만 원 떨어지면 거의 6, 38이니까 거의 3분의 1 통은 나는 건데 60만 원 떨어질 바라고요. 어차피 실제 개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BPS가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60만 원은 PBR 2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한 7년 신저가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실적이 개선되길 바라고요. 그렇지만 실적 개선 안 되더라도 너무 싸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되게 법핏형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차피 지금 제가 특급이라 온픽 정보를 해도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수한 건 아니에요. 워낙 지금 최근에 산 종목도 많고 그래서 비중을 다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한 거라서 이것도 홀딩 할 거고요. 60만 원 뚫길 오히려 바랍니다. 저는 그래야지 이제 더 싸게 사야 첫 번째, 두 번째 뭐 실제 좋아졌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떨어지기 쉽지 않은데 이 종목은 실제 안 좋아졌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떨어지면 더 살 거고요. 어디까지 가는가 보죠 한번. 아무튼 이 종목도 외인이 매도 상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째 종목 원픽 정보로 말한 것은 사람인 HR이에요. 보시면 사람인 HR도 최근 지금 5분기 실적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매출 50%, 20%, 40%, 40%, 18% 최근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 수익성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종목을 많이 보시면 이게 탁월한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탁월함이 매출 하락 없는 탁월함, 매출 하락을 걱정 안 할 수 있는 그 탁월함은 되게 대가들 좋아하는 상황이고 저도 이제 대가들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런 상황을 좋아할 겁니다. 그런 종목은 산 거 아니었어요,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는 편안한 투자를 하면서 일정만치를 먹는 투자로 계속 이끌 거기 때문에 그런 투자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은 전부 다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은 많이 없어요, 의외로. 매출 하락이 걱정 없는 종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도 안 돼요, 전체 종목 중에.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살 거고, 뭐, 특별하게 막 정말, 현금 대비 너무 시총 적든지, 너무 저시총이든지, 뭐, 특수한 상황 사고, 주포는 대부분 실적이 탁월한 기업을 위주로 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제 매수 기회를 잘 안 주니까, 자주 매수 못 하겠지만, 아무튼, 보유한 내내 마음 편하겠죠, 당연히. 아무튼, 사람의 HR은 지금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이 종목을 보시면, 월 차트를 보시면, 이게 8,000원부터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기업까지는 쭉 증가 중인데, 주가야, 뭐, 오르는 내려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이 정도 보시면,
PBR 밴드 보시면 1.7, 1.6이 가장 싸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2.0 아래 사이즈 싼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게 지금 실적이 뭐 안 꺾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막 폭락 안 해요.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쭉 떨었다 이렇게 결국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수익률이 엄청 높은 종목이 아니죠. 왜냐면 PB가 워낙 비싼 상황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언급하면 안 되겠고요. PBR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목보다는 PBR 밴드가 좀 낮네요. 그렇죠? 1.7까지 떨어지니까 1.67, 2020년도에는 1.67까지 떨어졌네. 그래서 지금이 싸다고 말 못해요. 그렇죠? 싸다고 말 못해요. 그렇지만 워낙 지금 최근 2년 동안 보시면 꾸준하잖아요. 그치? 매출 증가가. 그래서 뭐 당연히 눈에 띄는 종목이고요. 외인이 그 작년 말에는 거의 33%, 있다 지금 26%, 최근은 계속 매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거 정도 보시면 작년, 재작년 외인이 올린 거예요. 최근에 이제 떨어진 게 외인이 던지니까 떨어진 거고, 이게 외인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외인이 오려 매수 상황이고요. 뭐 보니까 뭐 외국인 연속 순매수 상위 20선에서 뭐 여기 나오긴 하네요.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아무튼 외를 믿는 거 아니라 실적을 믿고 대신 이제 올리는 사람이 외인이니까 걔네들이 열심히 사고 있으니까 올라가겠지 이런 기대치가 있는 것 뿐이에요. 결국 실적이 떨어져요. 실적이 연동되는 거고, 이렇게 외인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뭐 실적을 보고 올리든지 내리든지 이러니까요. 그걸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3NH도 당연히 홀딩이고요. 30만 뚫으면 좋겠, 3만을 뚫으면 좋겠는데 3만을 잘 안 뚫어요. 이게 지금, 왜냐면 이걸 보는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노린 사람도 많고, 그렇죠? 이거 보면 작년에 지금 고가에서 떨어질 때 개인이 막 엄청 주사를 많은데 싼 건 아니죠. 지금도 싸다고 말 못해요, 솔직히. 그렇지만 첫 매수하기는 좋은 가격 같고요. 떨어지면 더 추가 매수하죠. 그리고 이제 원핏 종목이 4종목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20종목을 언급했거든요. 20종목 넘게 언급하고, 최근 이제 준특급 종목을 언급했는데요. 그럼 제가 매수한 종목 중에 몇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제가 처음 매수한 종목이 네오팜이거든요. 네오팜인데 이게 2만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최근에 지금 다시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2만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2만원은 보시면 거의 8년 신저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8년 동안 기업가 증가했을 텐데 그 8년 전 주가예요, 주가. 그래서 뭐 8년 전에 시총이란다. 자본총계가 뭐 500억 안 됐겠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자본총계가 500억 되었으니까 지금은 올해나마 자본총계 1,3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읽히는, 그러니까 당장은 주가 떨어질 수 있겠죠. 뭐 10,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기업 가치가 어떠냐 이거죠. 기업 가치는 증가했죠. 많이 증가할 거요. 만약 차입금도 만약 1,000억이에요. 현금이 1,000억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당연히 매수 상황이고요. 단점은 제가 언급했지만 매출이 지금 정체 중이니까 그게 단점이죠. 큰 단점이면.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고가에서 매출 정체하면 당연히 작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작살났잖아요. 근데 지금 저가에서 매출 정체잖아요. 근데 돈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에 하나로서 2년 전 주가, 2020년 주가까지 떨어진 종목 중에 선별한 거고요. 이전에 여기 사가지고 좀 먹고 팔았던 종목인데, 다시 이제 그거하게 떨어졌으니까 매수한 거고요. 당연히 이제 그 배당이, 한 주당 배당이 600원에서 700원 나옵니다. 그래서 3% 남짓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잠깐 생각나는데, 뭐 제가 이제 그 가투소에서 언급을 했죠. 종목들을. 원래는 종목 언급한 거 좀 조심스러워 하는데 뭐 신경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너무 싸니까 이 정도는 언급해도 되지 않냐 이런 마인드로 언급한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또
뭐 사선다 보는데 뭐 그때 화나서 뭐 저한테 공부를 더 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 열심히 공부할게요. 근데 주가라는 것은 단기 싸움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단기로 승부 보는 게임이 아니에요. 주식은 장기로 이렇게 바라볼 때 유리한 게임인 거예요.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좀 안타깝긴 한데 뭐 그래서 물론 제 강의를 잘 안 강의란다. 저하고 잠깐 공감대가 없으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이해하는데요. 제가 말하면 보통 1년, 기본은 1년 홀딩이에요. 1년 홀딩 안 할 거면 매수 자체를 안 해야 돼요. 최소. 다행히 1년 뒤에 올라오면 엄청 좋은 거죠. 근데 몇 년 동안 홀딩하는 종목도 널렸어요. 그렇잖아요. 종목을 사면, 예를 들어 10종목 샀다. 그러면 그 중에 한 3종목은 물려요. 그리고 한, 뭐 5종목은 똔똔 치고, 그 중에 3종목이 많이 올라가서 평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면 무조건 올라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싼 가격에 샀다. 그러면 가치 투자를 하는 행위는 턱떨어지면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끝장을 계속 사가지고 그런 종목이 오히려 나중에 큰 투자 수익률을 거두게 돼요. 그런 경험을 하시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건데요. 모르시니까 아마 그런 거로 생각이 들고요. 아프리카 TV에도 제가 뭐 안 팔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제가 아프리카 TV는 솔직히 제가 정말 제가 2016년도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을 모른다고 말하기는 곤란하고요. 작년 1100% 넘게까지 수익률이 났었으니까. 아무튼 개인적으로 뭐 단기 매수는 가치 투자가 하는 행위 아니에요. 그건 이제 차트 매매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저희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장기로 볼 때 유리한 게임이라는 걸, 주식사는 게 유리한 게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단기에 주가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다. 너무 보유기간 대비 수익률이 너무 붙으면 팔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건 단기로 먹고 들어간다, 먹고 나오겠다. 그건 꿈이에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임을 하면 안 된다고 대가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대가들처럼 살고 싶으니까 믿으셔야죠. 그런 분들이 산 증인이니까요. 그래서 네오펌은 당연히 당연히 먹겠죠. 그런 생각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는 다른 문제니까. 주가는 거래자의 문제잖아요. 회사 문제가 아니에요, 주가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네오펌 같은 경우도 개인 같은 이게 올 시총이 지금 이게 큰 종목 아니잖아요. 1,500짜리잖아. 이건 개인들도 올릴 수 있는 정도 저시총인 거예요, 이게. 하지만 누군가 올릴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고요. 너무 싸는 건 맞다. 2년 전에도 이렇게 18,300 찍고 한 3달 만에 100% 먹었죠. 그쵸. 그 가격대 왔다. 그냥 매수하자. 아니 그냥 이게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가치통이 원래 솔직히 말해서. 그냥 딱 보면 싼 건데, 자산가치 수익가치 대비 싼 건데 뭘 설명이 필요해요. 주가 올라가는 걸 모르는 거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상대적으로 지금 제가 안전마진 그건 좀 작업하다가 지금 동영 찍는데 안전마진이라는 그 파트가 있어요.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가치투자자들은 그냥 절대적인 기준으로 싼 게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으로도 여러 종목을 쌀 수 있잖아요. 폭락장에서는 그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싸 보이는,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 딱 부합하는 종목이 네오팜이라 제가 생각했고 제가 매수한 겁니다. 저 따라 매수 하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 선택은 문제지만 아무튼 제가 읽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종목이고요. 아무튼 이건 당연히 50% 100% 먹고 나와야 되겠죠. 언제 매도 치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매수는 되게 단순한 작업이잖아요. 싸면 매수하니까. 근데 매도는 좀 다른 게임이에요. 매도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먹어본 사람이 또 먹어본다고.
누구는 10% 먹고 매도치고 어떤 분은 50%, 100% 먹고 매도치고 뭐 이제 몇백 프로씩 먹어본 사람들 저도 이제 좀 500% 이상 먹고 막 이런 적도 있는데 꽤 많은 금액을 그렇기 때문에 압니다. 조금 알죠. 좋은 기회를 매수했으면 조금 먹고 나가오는 거 아니에요. 잘 안 오니까요. 그런 기회는. 그러고요. 아무튼 네오팜은 기다리죠. 뭐 1년 안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내년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보죠. 그래가지고 50% 먹겠다. 그럼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그거. 그쵸? 근데 더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매수한 종목은 원래 이제 제놀루선인데 제가 제놀루선은 제가 매도 쳤다 했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매출 하락인데 매출 하락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매도를 진행했고요. 손실 확정했고요. 근데 뭐 왜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최소한 100억 대는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매출이 40억 나왔어요. 영업이익도 3억 나오고 이건 아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안 올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 실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 쳐버렸어요. 그런 거고요. 그러면 뭐 이제 현금상 자산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400억 대 현금이 있죠.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제 원칙을 세운 거라서 매출 이렇게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 떨어지면 그래서 유일하게 손실을 확정한 종목입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매수한 종목이 SND예요. 물론 이제 아프리카 TV, N소프트, LG생활건강, 사람의 HR은 당연히 매수했어요. 그건 제가 당연히 매수해야죠. 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원픽 종목 아닌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탐나는 종목 매수했다는 거 있다 했잖아요. 10종목 좀 넘는데 그다음에 그 종목이 말씀드린 건데요. SND가 이제 세 번째 매수한 종목이고 이 종목은 10%좀 넘게 지금 수익 중이고요. 제가 실적 발표했죠. 발표했는데 이제 매출액 30% 증가했고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냥 제가 이제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귀에 딱쟁이가 들 정도로 많이 들었을 텐데 이제 1000억대 아래 뭐 500은 더 좋고요. 그런 종목 중에 과거에 이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업률 10% 이상 종목. 그래서 무조건 10% 나오죠. 그러면서 수익성도 좋은 애들. 수익성도 좋죠. 15 이상 나오니까. 그러니 매출 갑자기 증가하잖아요. 그럼 주가는 정말 날아가거든요. 물론 이 종목이 그렇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단지 잃는 건 쉽지 않다. 그리고 1000억대 아래 종목 중에서 상위권에 드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제가 전 종목을 보고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전 종목을 보겠죠. 근데 상장하지 얼마 난 종목은 될 수 있으면 안 사는데 이 종목이 보면 그건 단순해요. 상장하지 얼마 안 된 종목을 안 사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사기도 치고 상장을 IPO하면서 그래서 업종이 그러니까 특히 반도체, IT 뭐 이런 종목은 상장 자리 되게 예쁘게 한 다음에 상장 이후에 실제 꺾이는 게 정말 좀 심하거든요. 꾸준하지 않은 업종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장이 얼마 안 된 종목을 안 건드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좀 그런 업종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꾸준하게 물론 이제 뭐 개인 판단이 다르겠지만 개인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선정하고 비싸지 않아 보인다. PB 1.0 전후에 산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현금도 지금 마이너스 차입금이 500억 있고 시청이 800억이다. 전 700대 산 거고요. 뭐 저보다 비싼 가격에 사면 안 되겠죠. 저는 이제 좀 2만 아래 샀으니까 당연히. 아무튼 이 종목도 홀딩입니다. 홀딩이고요. 뭐 개인이 올릴 수도 있고 개인이 주로 지금 뭐 100억 갖고 있는데 뭐 이분들이 아니면 누가 올리겠어요. 외인이 없으니까. 외인이 없잖아요. 거기 가짜 외인이에요. 이거 가짜 외인이에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 개인이 올리든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주도 세력이 없다는 것 뿐이고요. 아무튼 뭐 올리겠죠. 이렇게 뭐 훌륭한 기업을 가지고 뭐 단기간에 뭐 쭉 올라가면 4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실제 근데
더 올라가면 사만이 문제가 아니죠. 이런 저시중은 매차까지 올려요. 물론 기업가치 상회한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종목으로 산 거고요. 물론 과하게 올린 거죠. 그래서 과하게 올리면 저는 매도 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종목보다 수익률이 물론 이제 미비하지만 10몇 프로 플러스인데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홀딩 할 거고요. 뭐 떨어지면 더 살라했는데 잘 안 떨어져요. 이 종목은 좀 그쵸.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톱 종목은 제가 다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에코마케팅을 매수했다고 했는데, 에코마케팅은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좀 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상태에서 떨어졌고요. 제가 이제 이거 매수할 때도 이 2분기 실적 나온 만큼만 나와도 매수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때 지금 영업이 200억 나오시니까 200억만 나오자. 그러면 연으로 한 800억 나오니까 영업이익이 그럼 뭐 순이익이 한 600억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퍼가 10 아래고 그래서 뭐 살만한 가치 있는 것 같다. 대신 싼 상황이 아니니까 추천을 안 드린다. 추천할 거 제가 뭐 사지 마세요라고 오히려 말씀드린 종목인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한 2016년부터 보고 있던 종목이라서 그때 매수 못했기 때문에 한이 좀 되는 종목이라서 매수한 거고요. 아무튼 지켜보시죠. 한번 어떻게 되나 이게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이건 좀 그것도 외인이 많이 없는 종목인데 이건 워낙 예전에 1000억대 본 종목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산 종목이니까요.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제가 어떻게 되나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는 종목이 KCI라고 싸 보이는 종목들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KCI가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최근 실적 보면 4분기 연속으로 지금 2자릿수로 실제 개선 중이에요. 주가가 안 올라간 것 뿐이에요. 주가가. 근데 이거 뭐 실적 수급도 뭐 보기 힘들고 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종목 보다 보면 워낙 눈에 좀 보이니까 지금 1000억짜리인데 뭐 좀 떨어지면 뭐 1000억 아래고요. 뭐 그런 기업 중에 눈에 띄는 기업이니까 좀 뭐 안 사기 좀 힘들고요. 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까지 드렸냐면은 보면 샴푸, 린스, 고급 천재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활용품 같은 거죠.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매출 하락이 없어요. 그래서 매출 하락 종목 지금 안 살라 그러잖아요. 제너럴스는 제가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작년 이제 영업이 좀 떨어졌다가 지금 올해는 영업이익이 좀 많이 증가했고요. 영업이 100억 이상은 항상 나오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꾸준함이 있으니까 매출 폭발하지 않죠. 최근에 매출은 좀 좋아졌죠. 많이 좋아진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종목을 1000억 아래 종목을 쭉 릴롤 해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매출 걱정 안 해도 종목이 몇 종목에 있나?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수급으로 사는 종목 아니고요. 기대를 안 하는데 든든하긴 합니다. 이게 솔직히. 근데 이제 폭락한 종목이 아니라서 고점대 떨어진 낙폭이 커야지 좋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곤란하죠. 단지 이제 이거 너무 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돈이 내가 오너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마인드로 보시면 이때 이제 자본주의 500대 지금 800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주가는 가만히 있고 횡보 중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 한번 올라가면 무서워요. 아니 이제 단점이 있지만 단점 보시면 이렇게 매출액이 미별.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매출이 600억대였는데 지금 매출이 이제 1000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2018년도에 매출액이 600억, 지금 1000억 나오고 그때 이제 영업이익이 114억인데 지금 올해는 지금 잘하면 200억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주가는 가만히 있잖아요. 시총이 가만히 있으니까 매력적인데
그래서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 안 할 수는 없었고, 이제 많이 매수는 못했죠. 돈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종목도 당연히 갖고 있는 게 현명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산 게 DMS라고. DMS도 이게 보면 보세요. 퍼가 작년보다 지금 영업이익 순이익이 더 나올 예정인데 퍼가 4, PBR이 0.5. 눈에 띄죠. 잘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 종목. 근데 마이너스 차익금도 지금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회사는 좋아지는데 주가 떨어지고 2년 전에 이 가격까지 떨어지면 좋은데 이 가격 떨어진 다음에 지금 이게 지금 2,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500%. 그래서 가격이 좀 아쉽긴 한데 매수 들어가자. 그래서 매수 들어간 종목이고요. 지금 플러스 상황이에요. 플러스 상황인데 막 엄청나게 크게 플러스는 아니에요. 최근 저가가 4,500원이니까. 아무튼 이 종목은 이제 폭락하시면 저보다 낮은 매입가에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보다 낮은 매수가를 갖고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제 위에서 하지 마시고 제 아래에 사세요. 제 매수 아래에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라는 건 결국 누군가 가치보다는 싼 걸 기업 가치와 시총, 주가 갭이 큰 걸 사는 거고, 또 올린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때 안 탄 종목 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올리지 않는 종목. 근데 기업 가치와 시총 갭이 큰 종목을 올리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행위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올릴 종목이라고 판단을 산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게 지금 문제는 이때 보시면 이때 지금 매출이 하락한 거예요. 이게 하락하면 안 돼요. 보시면 이게 지금 2019년도잖아요. 2019년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이렇게 하락해 버리면 주가가 맥을 못 쳐요. 다행히 그 다음에부터는 좀 괜찮고 최근에는 지금 괜찮잖아요. 한 5분기 정도 계속 두 자릿수 좋아지는 주가 올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내년 상반기나 뭐 중반 되면 올릴 수도 있겠죠. 5분기 연속 실적 좋은데 주가 이렇게 싸다.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지켜보고요. 뭐 읽기는 쉽지 않고요. 뭐 주가 추가 하락 시 추가 매수할 종목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산 종목이 엔게임이라고 뭐 게임주 중에 탑에 들죠. 이건 제가 2년 전에 못 산 그 안타까움에 2년 4,400억에서 여기 지금 2,000원이 400억 되거든요. 작년이 2,800억까지 이게 막 몇 배 올라온 거예요. 6배, 7배 올라갔잖아요. 이 아쉬움을 달래려고 산 종목이에요. 근데 다행히 최근 실적이 괜찮고요. 나쁘지 않고요. 이 BPS 증가한 거야. 의미는 없고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니까 기저효과로 올라간 거니까 ROE 20 정도 나올 예정이고, 주가 더 떨어지면 좋겠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이게 지금 BPS가 4,000원이니까 5,000원 떨어지면 정말 많이 살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보면 수급으로 살 수 있는 정보는 아니고요. 그렇죠. 이게 뭐 가짜 수급이에요. 다 이렇게 사지 않아요. 결코 아프리카 TV나 엔소프트, 일상건강, 도전비준, 그 유명한 기업들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안 사요. 결국 사더라도 유순하게 사고 유순하게 팔고. 이게 다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든지 작전 세력이 장난치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런 건 수급 아예 볼 것도 아니고요. 기업가치 보고 홀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가가 좀 2년 전에 워낙 쌌었어요. 2,000원이니까. 그때 이제 PBR이 거의 1.0 아래까지 떨어지니까요. 이 정도는 보시면 ROE가 지금 10이 넘고 영업이익 20%짜리잖아요. 거의. 이런 종목은 1.0에 사면 대박이 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매출 1.0에 샀는데 ROE 20짜리를 영업이익 20짜리를 1.0에 샀는데 매출 증가한다. 그럼 주가는 무조건 날아가는 거예요.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줬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수익을 많이 줬고요. 제가 눈앞에 보고도 놓쳤던 종목이라서 안타까움이 뜬 종목이라서 우선 매수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산 건 아니고요. 좋은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매수. 보시면 2년 전하고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2년에 자본순가 464억, 마이너스자금이 200억이잖아요. 지금 821억이에요. 500. 근데 이제 주가가 좀 아쉬운데, 아무튼 게임주를 하나씩 다 봐보세요. 그러니까 상대적 비율가 중요하잖아요. 세스 클라만처럼 싼 거 한 게 중요하다. 근데 펑닥장 다 싸니까 그 중에서 가장 싸 보이는 종목을 사라. 그게 가치투자다.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다. 골라야 되니까. 그냥 싸 보이는 그냥 싼 여름이 그냥 고른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싸 보이는 걸 사는 게 이제 가치투자자들이 할 행동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그 조만간 올리면 들으시고요. 먼저 보시려면 실전 투자다 그 독서에 보시면 거기 먼저 올리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쌓이면 실전 투자다 채널로 옮길 거거든요. 그래서 급하신 분은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인게임은 당연히 아니 이거 뭐 실적이 말해주잖아요. 최근 4년 동안 매출 영업이 어떠세요? 지금 보시면 이때는 기저효과로 인다 쳐요. 예를 들어서 이때는 워낙 수술했으니까 70억, 100억, 180억 지금 어때요? 더 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좀 과하게 떨어진 경향이 있어서 1점대 초반에 사면 좋은데 아무튼 우선 매수 들어갔고요. 떨어질 기도합니다. 그건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희들은 신경 쓰는 건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 주가가 이제 과하게 떨어지면 사는 거고 그게 기업 가치 투자할 전부예요. 전부 더 없어요. 이제 상대적으로 싼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하고 최소한 절대적으로 싼 걸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더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걸 사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산 종목이 TNL이라고 이 종목은 워낙 눈에 띄는 종목이라서 조금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길 기도하면서 매수한 종목인데 보시면 최근 매출액 증가 보세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2020년도 이게 단점이죠. 주가는 거래자 문제가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기업 가치가 어떻는가 보시면 이게 수출이 비중이 엄청 높거든요. 수출이 엄청 높은 종목인데 매출이 계속 증가하죠. 영업이익도 탁월하죠. 두 자릿수 이상 증가가 그냥 탁월한 거예요. 한 자릿수는 의미 없고요. 영업이익률도 탁월하고 ROE도 탁월하고 이런 게 많이 없어요. 상위 1% 종목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싸냐 안 싸냐 쌀 때 사는 게 이제 뭐 기업 회사는 걱정하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주가가 되게 싸게 들었냐 그게 문제인데 이것도 보면 위인이라 할 수 없는 위인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급 보고 살 수 있는 건 종목은 아니고요. 대신 이제 좀 비싸니까 그게 문제죠. PBR은 3점대니까 좀 매수한 다음에 매수하는 모르잖아요. 제가 이때 사가지고 이게 조금 매수했는데 그냥 갑자기 날라가서 많이 못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막 엄청 날라가더라고요. 보니까 좀 아쉬웠던 종목인데 아무튼 매수하고 이제 갖고 있다가 이 종목이 갑자기 급나간다. 그럼 그때 매수하려고 산 종목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주가 문제다. 주가만 우리가 걱정하면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준특급 종목이라고 언급한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종목들은 대부분 제가 몇 년도부터 최하 3, 4년 5년 이상 된 종목들이고요. 잘하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보는 종목인데 또 언젠가 저한테 돈을 벌어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나 이제 미래 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관리하는 종목들인데 그 종목들을 좀 오픈한 거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거죠. 대신 이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취지로 준특급 종목이라는 타이틀 달고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린 종목들인데요. 보시면 준특급 종목 첫 번째는 인바디를 했고요. 인바디는 다 아시는 종목이고요. 보시면 최근 다행히 실적이 두 자릿수 엄청나게 매출 증가는 아닌데 최근 2년 동안 지금 매출 영업이 증가 중이에요. 그래서 나쁘게 볼 수는 없는 종목이고요.
단 이제 시총이 좀 커져. 2,900억이니까 매출액에 비해서 매출이 보시면 1,500억 정도 되는데 PS로 따지면 2.0이니까 싸진 않아요. 싸진 않은데 그래도 다행히 매출액 대비해서 시총이 큰 편이긴 한데 전체로 보시면 뭐 재무 상태가 뭐 좋아진 것도 맞고 매출액도 최근 2년 동안 증가하는 거 맞고 분기별로 보시면 증가한 거 많은데 이 증가 폭이 좀 적어요. 그게 아쉬운 거죠.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무겁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이 드렸지만 이때 지금 과도하게 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몇 년을 횡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 그래서 나중에 뭐 3조 대상이긴 하죠.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이 떨어졌다 사면 안 되죠. 현명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때 사가지고 이때 먹으면 되지 않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올라가서 그렇지 쉽지 않은 거예요. 보시면 2018년도에 보시면 매출 영업이익 증가 안 했는데 주가만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매수하기 전에 몇 년 전 주가가 어떤 건가, 기업가치 대비 주가 증가폭, 시총 레벨업 폭이 훨씬 큰 건가, 과다하지 않은 이걸 항상 확인 안 하시면 몇 년을 고생하시는 거예요. 이 종목도 지금 가만히 이제 매수한 지 가만히 있을 때 2014년 이후로 뭐 이 가격에 샀다. 물론 이제 올라왔으니까 뭐 팔면 되겠지만 안 팔았다. 그러면 그냥 그 가격이잖아요. 지금 2만 원이 지금 몇 년 전 가격, 2014년 가격이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한 가지예요. 기업가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주가의 증가폭이 있는 종목을 건드렸다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언급했지만 매출액과 시장과 상관관계를 안 따졌을 거예요. 분명히. 따졌으면 쉽게 못 따라갔을 거예요. 지금 매출이 많이 큰 거죠. 커진 거죠. 지금 옛날에 1,000억이 안 됐던 종목인데 지금 1,500억 됐지만, 근데 이제 몇 천억짜리 산 거죠. PSR이 뭐 2가 아니라 3, 4 뭐 이런 거 산 거예요. 그 책에 캠피셔 책에 나오지만 PSR이 3 넘는 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1,000억이면 시총이 3,000억짜리 이상을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실제 계속 증가 상황에서는 더 올리니까 더 시총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막 매출 영업 폭발하는 상황 아니면 건드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PSR 아시면 다 아실 텐데, PSR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순익이 아니니까 매출액에서 판관비 빼고 영업이익 나오고 세금 빼고 순익 나오는데, 그래서 순익률이라는 게 일정한 퍼센트를 잘 안 넘어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 시총이 너무 크면 수익성이 높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무튼 인바디를 언급해 드렸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뭐 좋진 않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외인 종목이긴 한데 외인 30%잖아요. 파는 건 아니고 최근에 장이 안 좋으니까 떨어진 것 같고, 보통 이렇게 지금 ROE가 15 정도 되는 종목 가장 좋은 매수 타임은 1.0 아래예요. PBR이 보통. 보시면 이때 보시면 거의 1.1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 PBR이 1.1이니까 1.5는 엄청 싼 건 아닌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1점대 초반까지 떨어지네요. 그렇죠? 여기 2020년대 이후로.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종목이냐. 예, 더 살 수 있죠. 2만 아래까지 뚫어버리면 이 BPS가 15,000원짜리니까요. 이 1.5가 PB 1.0 선이에요. 그러니까 뚫어버리면 살만하죠. 다행히 최근에 이제 매출량이 좀 증가 중인데, 근데 엄청나게 증가할 종목이 아니니까 뭐 대박을 꿈꾸고 하면 안 돼요. 예전에 같이 이제 몇백억에서 보시면 이 몇백억짜리가 올린 거거든요. 몇백억에서 올린 것은, 그래서 몇백억짜리 대박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총 몇백억인데 실제 엄청 잘 나와. 그 몇천억까지 날려버리는 거예요. 미래같이 땡겨가지고 잘 보니까 미래 올린다, 이런 개념으로 이런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내가 좋아하는 거죠. 저희 시청 중에. 왜냐면 몇백 프로 게임을 하니까 그 가치보다 몇 배 더 큰 주가 상승이 있게 그런 장난을 하니까, 뭐 장난하니까 보다든 그런 게 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청이 유리한 게 과도하게 기가치보다 주가 상승이 큰 종목이 많아요. 그걸 활용하는 거죠. 같은 상황이라면 고시청보다는 저시청이 유리하다. 그게 작지만 강한 기업 투자, 그 책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결국 저도 근데 그 책 가지고 예전에 강의 같은 걸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막 오드 작업 하면서 그때 이제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 책 좋은 책이거든요.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책을 몇 번,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뭐 이런 거 읽으면 저희점을 사랑하게 되죠. 그 다음에 KINX라고 뭐 지금 제가 말한 종목들, 언급한 종목 대부분 영업이익이나 ROE가 15% 전후 나온 준투급 종목들이니까 실적은 뭐 걱정할 거 아니고 매출 하락도 잘 걱정 안 할 종목인데, 주가가 주가만 좋은 주가에만 들어가면 괜찮을 거다 이런 마인드 있고요. KNX도 보면 이게 이제 과다하게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횡보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아까 말한 것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2.0이니까 싸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소개하는 차원이니까 이거 사라는 거 아니고, 이런 준특급 종목이 있다. 보시면 이때 10,000원짜리가 9만원 올라갔잖아요. 좀 떨어진다고 올라가겠어요? 잘 안 올라가요. 실적이 엄청 죄송은 모를까.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기업들이 좋은 가격 오면, 가격만 좋게 사면 충분히 좋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차원이니까요. 엄청 싸서 지금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제 매출 하락이 없어요. 5년 동안 영업부터 하락도 없고, 단지 문제는 과다하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횡보하는 거예요. 회사 문제가 아니라 거래자들이 과하게 올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올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올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실적을 보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실적 좋은 종목들을 나열해 거잖아요.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바텍이라고 지금 거의 비슷한 유 종목들을 언급해 드리는 건데, 바텍이라고 있습니다. 바텍이라도 최근에 지금 이거 보시면 이때 이제 매출이 꺾였잖아요. 이거 보시면 이게 몇 년도죠? 2020년도잖아요. 진짜 주가도 꺾이죠. 물론 이게 폭락장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매출 꺾인 종목 사는 건 아닌데, 최근 2년 동안 매출 계속 증가 중이다. 이렇게 나로 20이 넘는 종목이거든요. 영업부터 21%. 근데 이제 문제는 PBR이 엄청 싸진 않다. 근데 이때 이제 과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바텍이 보시면 주가가 보세요. 그쵸? 이렇게 과하게 올라갔었는데 이때 과하게 떨어진 거예요. 2020년도에 PBR이 보시면 1점대 초반까지 떨어진 거예요. 엄청 싸진 거죠. 물론 이때 적자 났지만 이 적자가 실질적인 적자는 아니고, 이제 보시면 영업이익 300억 나왔잖아요. 근데 순이익이 적자 난 거지, 일회성 비용 치른 거니까 진짜 적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회성만 적자 나고 그 다음에 적자 아닌 거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올라갔고요, 최근에. 근데 이제 PBR이 엄청 싸다고 말 못하겠네요. 제가 지금 준특급 종목들 특징을 언급했잖아요. 영업이익이나 ROE가 15 전후 나오는 종목으로서 매출이 급락 없을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정말 주가 폭락하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기업을 걱정할 종목들이 아닌데, 주가만 잘 신경 쓰면 되는 종목이다. 단 특급은 아니니까 그 아래 등급 종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목을 많이 보시면 필히 접하게 될, 필히 혹하게 될 종목들을 제가 미리 언급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수프리마도 있죠. 수프리마도 보시면 몇 년 동안 지금 횡보 중이잖아요. 그쵸? 이런 게 지금 안 좋은 건데, 지금 갑자기 매출이 좀 줄든지. 왜냐면 올린사람 입장에서 좀 안 좋아해요. 되게 안 좋아해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왜냐면 특급 뭐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매출 하락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이 보시면 이건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갔네요. 그쵸? 정책적인 상황 아닌데, 아무튼 이 종목도 보시면 ROE는 좀 낮지만 영업률이 20% 전후 나온 종목으로서 1.0 아래 뚫으면 살만하겠네요. 보니까 PBR 밴드 보시면 1.0 아래는 떨어진 적이 최근에 있네요. 0.9, 0.7. 그쵸? 이게 단점이 뭘까요? 단점 매출액이네요. 그쵸? 시총 대비 매출액이 거의 PSR이 2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점이죠.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PSR 2가 넘으니까. PSR이 뭐죠? 매출액과 시총과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매출보다 시총이 적길 바라죠. 그 캠피션은. 그래서 0.3,
0.5 이때 사면 좋다 말씀을 한 거예요. 물론 일률적으로 말한 건데요. 이게 이제 영업이익 몇 프로 정보에 따라 다른 건데 이제 일률적으로 가이드를 정하는데 0.3, 0.5가 좋고 PSR 3.0 이상에서 사지 마라. 이게 매출액보다 시총이 3배 정도 크다. 그럼 안 좋다. 왜냐면 매출이 수익이 다 아니니까. 그래서 판관 빼고 영업이익 나고 영업에서 세금 빼고 나머지가 순이익이니까 매출 자체가 너무 적은 종목은 결국 수익성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없다. 수익이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 뭐 스프링마다 아무튼 뭐 좋은 종목이라고 보는데 매출이 너무 적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죠.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15,000원 샀으면 48,000원 올라가긴 했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 종목도 눈에 띄는 종목일 거다. 앞으로 여러분이. 아무튼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가긴 했네요. 그쵸? 배당 안 준 게 단점이네요. 그쵸? 이것도. 그 다음에 뷰옥스는 이것도 보면 영업이익률과 ROE가 15 전후로 나온 종목으로 있죠. 이제 안 싸니까 1.0 아래 떨어질 때 싼 거예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보통. 2020년대에는 1.0 하게 떨어졌죠. 그쵸? 이게 명확해요. 뭐 이제 그 돈 많은 사람 입장은 이런 수익성은 1.0 아래 들어갈 때 살 때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이제 종목을 많이 보시면 그냥 알게 되실 부분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 종목도 보시면 매출이 아주 적은 건 아니네. 매출이 2,000원 나오네. 그래도 PSR이 한 2.0이네. 그래도 PSR 높네요. 그쵸? 영업이익 높다 하더라도 이 종목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KLS라고 이게 이제 저시총 종목으로 눈에 띄는 종목이죠. 영업이익 10% 이상 종목으로서 ROE도 높고 아까 말한 S&D 같은 종목인데 좀 다르죠. S&D는 좀 매출 꺾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드렸지만 돈 받는 게 막 단건이어도 일정 계약 기간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매출 줄고 이런 업종이 아니에요. 계약 기간이 일정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비가 될 수 없는 업종이니까 이게 쉽지 않겠지만 매출 갑자기 끊기는 그런 업종 자체가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 종목도 그럴 회사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 최근에 실적이 좀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워낙 저신청이니까 뭐 갑자기 수급 들어서 올라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쌍용목을 사놓으면 누군가 들어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눈에 띄는 종목입니다. 1,000억 아래 종목 중에서 수익성 보시면. 그 다음에 유비코스크 이 종목도 보시면 최근에 실적이 좀 안 좋아지긴 했는데 보시면 많이 사입금도 거의 빼고 수익성 괜찮은데 지금 최근에 매출 영업이 꺾여서 조금 그러긴 한데요. 아무튼 뭐 영업이익률도 15% 나오고 ROE도 15% 나오는 뭐 준투급 종목은 맞죠. 단 이제 가격이 이제 엄청 싼 건 아니다. 1.0 아래가 싼 거예요. 이런 종목은 보통 준투급 종목 1.0 전후면 싼 거예요. 대신 수익성이 막 엄청나게 꺾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이버 보시면 네이버 뭐 제가 며칠 전에 선정한 종목이라서 오늘 좀 몇 프로 올라왔네요. 보니 또 그냥 외인 종목인데 외인이 53%니까요. 그냥 외인 종목이죠. 외인 작년에 보시면 57% 갖고 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 매도치여가지고 주가가 지금 반토막하게 났네요. 그렇죠? 이 종목은 보면 수익성이 이거 보시면 지배기업 비주엠 나누죠 이게 단점이라겠죠. 이런 게 보통 이거 지금 일회성상 이거 보면 지분 손익이 있었어요. 이렇게 2,000억에 이것 때문에 수익성이 지금 급락한 건데 이게 지금 쉽지 않아요. 여러 개 합친 기업은 좀 어려워요. 네이버는 멀쩡한데 그 하청 기업이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2,000억이 손실난 거잖아요. 그래서 세전익이 엄청 꺾여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걸 저희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아무튼 준특급 종목으로는 손색이 없다. 어차피 외인이 일정 포트를 무조건 담을 종목이에요. 그쵸? 대표적인 뭐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이런 거 검색에 뭐 유일하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 개인을 지금 계속 사는 건데 이게 현명한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제 뭐 지금부터 사기 시작해서 모를까. 지금 꼭 시작부터 사기 시작했으니까 정말 마이너스 50%도 맞을 텐데. 아무튼 한가 종목 보실 때 주 차트 보시고 월 차트 보시고 기업 가치 보시고 최소 5년치는 보셔야죠. 최소 5년치는 보셔야죠. 그렇죠. 비교하시고 기업 가치 재물을 보시고 재물 대비 이 주가가 연동되는가 확인하시고 연동되면 어떤 게 연동인가 보시고 뭐 간혹가다 또 뭐 저가 매수했는데 뭐 일률적으로 막 사주는 외인이 있으면 뭐 기분 좋은 거죠. 어차피 누군가 사줘야 되니까 대신 이제 걔네들이 산다고 사지 말고 걔네들이 보는 지표 이 기업 가치 변동을 확인하시고 변동이 긍정적인데 주가 오히려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사시고 뭐 근데 샀는데 외인이 막 엄청 사고 있다 폭풍 매수를 한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런 마인드로 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 길게 했는데요. 한 번은 언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언급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머지 종목이 있긴 한데 지금 1시간 넘어가면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요. 이 정도 하고요. 제가 다음에 또 이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장이 좀 연말에는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실전적 투자자 그 독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네, 진도를 좀 제가 좀 너무 늦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아무튼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